안녕하세요.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썸네일이 누구나 성공 가능한 온라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누구나 또 실패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술적인 요소나 이런 건 다 배우면 되죠. 그리고 몸으로 배우면 되고 눈으로 익히면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도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결과를 무조건 만들어낼 때까지 한번 부딪혀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부터 상당히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이제 구매 대행업 이걸 많이 하죠. 왜냐면 리스크가 제일 적죠. 리스크가 적다는 거는 돈을 잃을 확률이 아니고 잃을 금액이 적다는 거죠. 최소 금액으로 시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나면 이제 뭐 수입이나 아니면 제품 개발, 브랜딩 이런 걸 가는데, 제품 개발, 브랜딩은 제가 볼 땐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브랜딩이란 걸 이제 시도를 해볼 것 같고요. 제품 개발을 이제 초보가 운영하기 좋은 거는 펀딩 시스템이죠. 펀딩 시스템이고, 특히 수입은 뭐 국가별로 보통 수입 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입맛에 맞는 업체와 상품을 한 번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또 사람과 사람으로 하는 비즈니스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의 비즈니스를 직접 이제 가서 안 해보면 정말 다른 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이미 한국 문화와 한국식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미국이나 일본, 터키, 중국, 정말 국가별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일단 대화 방식도 틀리고, 그리고 문화가 틀리고, 사고방식도 틀리고, 그리고 거래 문화, 비즈니스죠. 이것도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유리한 고점을 얻고 싶으면 이거를 다 버려야 돼요. 한국에서의 사고방식과 한국에서 살아오고 한국에서 대인관계 하던 습관, 대화 방법, 그리고 거래 방법, 이런 걸 완전히 다 버리고 먼저 국가별로 특징을 잘 파고들고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말로 설명을 하기 어렵죠. 왜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배우고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상품, 거기에 이제 뭐 본사팀이나 공장장이나 아니면 내가 딜을 해야 되는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해진 건 없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겪다 보면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리전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기술적인 게 자동적으로 본능적이죠. 본능적으로 좀 익히게 되고, 말투나 행동, 액션에서 이게 조금씩 내가 유리한 고점을 얻기 위해서 이게 정말 본능적으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있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시스템, 그런 걸 모두 다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여긴 왜 이래? 이러면서 이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해외 비즈니스도 일단 제일 좋은 게 무조건 그 해외를 가보고 또 그 해외 거점을 두고, 그리고 나와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제 파트너가 해외에서 핸들링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해외 비즈니스죠. 해외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희망하는 상품 수입은 뭐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독점권이나 뭐 그런 게 없는 상품, 병행 수입이 가능한 상품들. 근데 수입을 위해서는 해보니까 이게 일단은 상품을 잘 찾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정말 현지에서 핸들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왜냐면 시차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 이제 검역 검사나 이런 걸 위해서 받아야 되는 샘플들, 그리고 서류들, 그런 이제 피드백이 빨리 오고 가야 되고, 그리고 뭐 항공 배송이나 모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하면 정말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게 소통이 느리거나 아니면 대행 업체나 대행 이제 사람이 갑자기 그 책임을 못 지거나 결과를 못 만들어낼 때는 시간과 돈을 많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수입하고 제품 개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그러니까 개인인데 나는 개인으로 구매 대행을 했는데 수입 제품 개발 이런 게 너무 멀다, 너무 허망하다, 그러니까 너무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감도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배대지를 오래 한 곳들은 뭐 컨택이나 그리고 사입이나 수입 부분 핸들링을 해주는 곳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뭐 괜찮은 곳에 들어가셔야 되고, 단 아마 모든 게 마진이 다 붙어 있죠. 근데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핸들링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인건비가 발생을 하고 모든 게 이제 비용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군데 견적을 내보고 가장 적합하다 생각되는 곳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당장 수입하고 이런 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주변에 지금 많잖아요. 뭐 제철 과일이나 아니면 수산물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뭐 온라인 판매처가 없는 곳에는 우리가 접근을 해서 판매 제안이나 그런 걸 해볼 수 있고, 발품이죠. 발품만 있어도 큰 목돈 없이 사업을, 어찌 보면 발품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영원으로도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까요? 영원으로 온라인 사업 시작해 볼 수 있는 거, 발품.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대표 메뉴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 거기 동네 이제 사장님한테 포트폴리오 기획안을 만드세요. 이 메뉴를 이렇게 해서가 이게 이제 상세 페이지 마케팅이죠. 이렇게 해서 어디에 판매를 하겠다. 판매를 하고 이런 모든 기술적인 부분, 상세 페이지나 마케팅 부분은 내가 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하고 그런 부분만 이제 짜여지고, 수익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땡땡 퍼센트 수익을 가져가겠다. 대신 처음 세팅하고 이런 관리 부분, 세팅과 마케팅 관리, 이거는 내가 계속 뭐 맡아주겠다. 그리고 정산 같은 거는 이제 정산 주기가 다 있거든요. 스토어마다 정산 주기 이런 거는 공유해서 깨끗하게 거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보통 일반 음식점들은 즉석 제조 판매업인가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허가 받으면 되고, 밀키트 대표 메뉴를 밀키트 형태로 온라인에 판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밀키트, 처음 밀키트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정말 뭐가 많아야 되지 않냐. 근데 온라인에도 그냥 뭐 밀봉기 이런 거 한 20만원 이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뭐 밀봉하고 하는 이제 종이 재질류 이런 것도 상당히 싸고, 그리고 이제 뭐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소스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파우치백 있잖아요. 파우치백은 이제 소스 종류에 따라 틀린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게 완전히 냉동 안 된 제품은 이게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이게 좀 찢어지는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소스류는
정말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먹는 뭐 500ml 물통 있잖아요. 그거 이제 빈 거, 새 거, 거기다가 소스를 담아주면 웬만하면 깨지거나 아니면 그게 뭐 새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고기류 같은 거는 완전히 밀봉하고 그 다음에 냉동으로 보내면 되고, 신선 야채 같은 거는 그냥 이제 이것도 밀봉해서 완전히 공기가 없이 하면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포장하면 한 여름에는 특히 한 진짜 운이 안 좋으면 한 하루 이틀 만에 변색이 돼요. 아마 음식점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양배추 이런 거 까매지잖아요. 변색이 되고 상해요. 근데 완전히 밀봉해서 뭐 냉동을 하면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말 신선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표 메뉴라는 게 있으면 예를 가면 이 대표 메뉴에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고기, 소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 대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한 팩으로 묶어서 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고객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왜냐면 고기하고 소스를 양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기하고 소스만 집중하게 되면 둘 다 어차피 냉동으로 나가야 되니까 신선함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대신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거, 양파, 마늘, 대파는 이게 뭐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날씨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신선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신선도 하락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살 때는 양파, 대파 정도는 따로 사서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그냥 뭐 양파, 마늘, 대파 따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안 사고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 고기하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양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핵심만 양을 많이 주고, 그리고 신선함을 최대한 유지하겠다. 부수적으로 들어간 거는 이게 날씨 영향, 특히 여름에는 덥거나 습한 경우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해도 유통 과정 중에서 이게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욱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유를 계속 말하는 거죠. 신선도, 그리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고객에게 가장 어필을 해야 되죠. 그냥 뭐 슈퍼나 이런 데서 양파, 대파 정도만 사서 조리하면 된다. 그리고 양파, 대파를 샀을 경우에 이제 조리법도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커팅하면 가장 이상적인지, 커팅, GIF 등등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뭐 1인분 이런 식으로 말고 객단가를 높여야 되죠. 객단가를 높여야 돼. 왜냐면 스티로폼, 그 다음에 아이스 팩 이런 게 들어가니까 객단가를 높여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4인분 곱하기 8인분 곱하기 10인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객단가를 높여 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이제 크게 안 어렵거든요. 정말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나 있는 곳에는 즉석 이게 바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밀키트 이렇게 판매할 때는 구청에 이제 이거 영양 성분하고 그거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소스를 만들 때 어떤 게 얼마큼 들어가고 고기는 몇 그램 들어가고 그걸 다 적어주면 그게 신고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단 처음에는 바로 네이버나 이런 곳에 정말 스토어도 이런 뭐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기획을 했던 거예요. 원래 보시면 와디즈 옛날에 숨맛이라고 숨은 맛집 찾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펀딩도 하고 했었고, 보시면 전에 했던 거 카레 있잖아요. 카레 진짜 맛있는 일본식 카레, 고기 카레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 한 800%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와디즈 이런데 펀딩 한번 성공되면 다시 앵콜 펀딩 그리고 스토어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또 여기서 판매 성과가 좋으면 다른 이제 오픈마켓 아니면 오프라인 아니면 뭐 쇼핑 라이브 아니면 리뷰 이런 공구 판매처 이런 곳에 이제 대량으로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영원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발품 사업이고요. 이것도 물론 무조건 온라인을 끼고 하는 거라서 내가 발품 파다가 만약에 5군데를 이렇게 한 2-3달 만에 다 해서 했는데 만약 한 개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무자금에서 이제 기본 자금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 온라인 사업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터키에서 이거 국가 독점권으로 수입을 해온 바클라바, 이게 지금 16일이 남았잖아요. 이게 끝나면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터키에서 지금 진행 중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장미 오일하고 블랙 커민 시드 오일, 그 다음에 비누류인데 화학 제품 제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카이막 이런 것도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제품들로 바바박 이렇게 수입을 해서 또 터키 거는 들고 와서 우리가 계속 펀딩을 진행하고, 이제 이 중에 터지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A급, 우리 국내 A급 물류죠. 분리부영이나 아니면 뭐 신세계 아니면 뭐 롯데 이런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자료를 주고 제품을 주고 이제 입점 제한 이런 것도 조금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점권이란 우리는 국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누가 수입하고 싶어도 뭐 터키에 있는 본사에 연락을 해도 한국에서 수입을 하려면 저희와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게 독점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좀 늘려나가는 거죠. 처음은 무소자본일 때 뭐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도 국가별로 너무 달라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거의 다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브랜드 제품이라서 뭐 옷이나 이런 거는 뭐 관세청 사이트에서 병행 수입 여부 확인을 하고 뭐 수입을 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뭐 캐릭터 상품이나 아니면 뭐 식품 이런 것도 전부 브랜드죠. 브랜드 제품들이 워낙 많고 이런 거는 본사에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일단 콧대가 높아요. 그래서 MOQ가 상당히 큰 것도 많고 아니면 아예 무대응을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OEM 공장이죠. 브랜드가 거의 없죠. 뭐 샤오미 이런 거 빼고는. 그래서 우리 입맛대로 수입을 하기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또 중국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자체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뭐 배터리나 뭐 어떤 거 KC 인증 제품이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역 검사 부분에서 하여튼 검사를 할 때 이제 이런 KC 인증 검사 때 뭐 만약에 인증되어 있는 배터리나 아니면 그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거 알리 있죠. 알리 보면 제품에 보면 뭐 판매자하고 그 뭐 공장 사이트 아니면 뭐 제품 뭐 본사 사이트 이런 정보가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곳들이거든요. 이거는 셀러가 희망시, 셀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입이나 수입 희망시 MOQ나 아니면 제품 등등 맞춰줄 의향이 상당히 높은 제품군과 그리고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을 컨택을 해 보면서 이 제품은 내가 적게 한 300개라도 수입을 해서 한번 팔아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목돈을 안 들여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핸들링, 에이전시 이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국가 통관될 때 이제 통관 이제 필요한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요. 수입 진행도 생각보다 안 어렵고, 그냥 이제 카테고리 제품을 잘 골라야 되고, 그거 검사소 이런 거 견적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제 원래 저는 중국 구매된 컨텐츠를 안 했었거든요. 왜 안 했냐? 그냥 이게 제 성향이 그랬어요. 일단은 비브랜드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해외 딱지, 통관부호 안 해도 이 제품들을 그냥 수입해 와서 국내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온라인 스토어에도 그렇고, 그냥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냥 당일 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제품들 굳이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외 뭐 중국 걸 산다 그러면 이게 고가의 제품이다 그러면 그냥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저는 그냥 국내에서 사고, AS나 뭐 아니면 사후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안 썼었고요. 그리고 당일 출발 이런 게 좀 어차피 당장 필요하니까 사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희망하거나 내가 갖고 싶은 상품들은 보통 브랜드 상품이었기 때문에 안 했었고, 중국은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본사 제품, 제가 프랜차이즈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제품 뭐 포장 패키지 이런 것도 이제 디자인 실안을 주면 이제 맞춰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굿즈 패키지, 뭐 와인 잔이나 아니면 치즈 도마 아니면 커트 아니면 따개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디자인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로고를 박아야 되고 그렇게 생산을 해야 되고, MOQ 가격이 알리나 이런 것보다 현지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게 진짜 가격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중국 쪽은 본사 제품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웬만한 이제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대량 주문이 필요한데 주문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내 생산이 아니고 중국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오더를 받고 그 내용을 받고 결국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많고, 이번에 저희도 이제 광저우 캔톤 박람회 가는데 17일부터 아마 25일 정도까지 1, 2기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중국, 제가 영상에서 아마 많이 담아올 거예요. 이 광저우 쪽에서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관시 그룹과 저희가 이제 연이 좀 많이 깊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관시를 얻는 거죠.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고, 나중에 상하이에도 저희가 아마 좀 대형 브랜드 런칭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또 가야 되고, 아마 중국은 상당히 좀 재밌는 일들을 좀 많이 하러 갈 것 같아요. 이번에 광저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거는 제가 또 광저우 캔톤 박람회 가는 거는 또 조금 이따가 따로 영상으로 한번 좀 찍을게요. 여튼 이게 조금만 주변에 둘려봐도, 조금만 머리를 써도 이게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정말 돈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도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는 뭐 구매대행이나 뭐나 이렇게 너무 매뉴얼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초보자분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매뉴얼을 보면 그 매뉴얼대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그 매뉴얼대로만 사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온라인이라는 게 그냥 오프라인의 연장선이에요. 온라인에만 파는 게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파는 거고, 오프라인에서 히트 친 것들도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바로 온라인에 판매가 가능한 게 넘쳐 흘러요. 도전을 해보는 게 일단 가장 좋은 자세죠.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키워 나가는 거죠, 사업을. 쉽지 않죠, 물론. 근데 물론 안 쉽죠. 생각만 했을 땐 절대 안 쉽죠. 근데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요. 그리고 세상에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은 절대 없거든요.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게 사업이고,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게 장사고, 또 그때마다 이렇게 임기응변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필드에서 많은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그런 경험치는 무조건 이런 실천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물론 누구나 생각하죠. 저도 매일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 이제 접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역량을 좀 키워나가는 것도 나중에 여러 가지 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